황금 사과를 딴 소녀. 옛날 어느 곳에 두눈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두눈이는 마음씨가 착해서 어머니의 일을 잘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두눈이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두눈이는 몹시 슬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새어머니가 집에 온 날 두눈이는 깜짝 놀랐어요. 새어머니는 눈이 4개나 달린 데다가 몹시 심술궂게 생겨서 마치 무서운 괴물을 만난 듯 했어요. 게다가 새어머니는 딸을 둘 데리고 왔는데 눈이 하나인 동생 한눈이와 눈이 3개인 언니 새눈이었어요. 이들을 보고 두 눈이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치 온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어요. 아유, 우리 두 눈이는 부지런하기도 하지. 두 누나 이것 좀 먹어보아라. 새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는 두 눈이를 무척 아껴주는 척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기만 하면 마구 구박을 했어요. 두 누나, 내가 시킨 일을 아직도 못한 게냐? 게을러 빠진 것 같으니 오늘 저녁은 없는 줄 알아. 두 눈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지께서 오래오래 사셔야 해. 나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어. 두 눈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슬펐지만 새어머니에게 혼날까봐 티를 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이 들어 돌아가셨어요. 두 눈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파 눈물이 줄줄 하염없이 흘렀지요. 아, 이젠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 난 누굴 의지하고 살아갈까? 아버지, 아버지. 이런 두 눈이에게 새어머니는 더욱 심술궂게 구박을 하고 온갖 힘든 일을 시켰어요. 집안일이며 빨래, 산에 가서 뗄나무 마련하기, 옷감 짜기까지 두 눈이는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한눈이와 새눈이는 빈둥거리고 놀면서 두 눈이를 도와주기는커녕 두 눈이가 어렵게 빨래를 해오면 일부러 흙 묻은 손을 비벼 빨래를 더럽혔어요. 엄마, 두 눈이 빨래해온 꼴 좀 봐요. 빨래를 흙탕물에 담갔다 왔나 봐요. 그러면 새어머니는 내 눈을 부릅뜨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아니, 이 게으른 것이 이젠 반항까지 한단 말이냐? 오늘은 하루 종일 밥 먹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두 눈이는 내 눈을 부릅뜬 새어머니가 너무 무서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두 눈이는 너무나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자기네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면 더럽다는 불평도 하지 못하고 그 밥을 먹었어요. 꾸역꾸역 밥을 먹으며 두 눈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새어머니는 두 눈이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구박을 하면서도 두 눈이가 눈에 띄는 것이 못 견디게 싫었어요. 그래서 두 눈이를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릴 궁리를 했지요. 두 누나, 이리 오너라. 새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두 눈이는 또 무슨 야단을 맞을까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네, 어머니. 두 눈이는 개미 소리만큼 작은 소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 새어머니 앞으로 갔어요. 오늘은 저 산에 올라가서 염소에게 풀을 먹이고 오너라. 네? 저 산에요? 왜? 가기 싫단 말이냐? 아, 아니에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뒤돌아 나오는 두 눈이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 산에는 무서운 호랑이들이 득실거린다는데. 아, 나는 이제 어쩌면 좋아. 가자니 무섭고 안 가자니 어머니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 흑흑흑. 망설이던 두 눈이는 염소 4마리를 끌고 산으로 가서는 풀을 뜯어 먹게 했어요. 그리고 혹시 호랑이가 나오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풀밭에 쪼그려 앉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무서워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두 눈이는 풀밭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꿈을 꾸었어요. 염소 한 마리가 두 눈이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눈이 아가씨, 배고프시죠? 먹고 싶은 것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드릴게요. 꿈속이지만 두 눈이는 깜짝 놀랐어요. 염소가 말을 하다니요? 또 먹을 것을 준다니요?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픈 두 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염소에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염소야, 고맙구나. 사실은 내가 무척 배가 고프단다. 밥을 좀 먹고 싶구나. 네,
두눈이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두눈이는 밥을 준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깜짝 놀라 깨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꿈을 깨어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글쎄 두눈이가 대궐같이 으리으리하게 큰 집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한 두눈이는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두눈이 뒤에는 아름다운 장롱이 놓여 있고 멋진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두눈이는 비단 방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어여쁜 아가씨들이 밥상을 마주 들고 두눈이 앞으로 왔어요. 두눈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밥상을 쳐다봤어요. 쇠고기 요리에 닭고기며 온갖 생선 요리, 각종 전이며 나물들, 고깃국에 하얀 쌀밥, 갖가지 떡이며 달기단 냄새가 솔솔 나는 여러 가지 과일들. 두눈이 입에서는 침이 고였어요. 두눈이 아가씨, 맛있게 드세요. 어여쁜 아가씨들은 두눈이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물러났어요. 사실 그 아가씨들은 염소들이 사람으로 둔갑한 거였지만 두눈이는 알턱이 없었지요. 두눈이는 자기 헛벅다리를 꼬집어 봤어요. 설마 이게 꿈은 아닐까? 아야,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가 봐. 생각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배가 고픈 두눈이는 일단 먹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음식이 어찌나 많은지 먹어도 음식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맛있어. 혼자 먹기는 아깝구나. 이렇게 두눈이가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나자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음식상이며 으리으리한 큰 집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여쁜 아가씨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눈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은 풀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 열심히 풀을 뜯어 먹고 있고요. 두눈이는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 자기 배를 만져봤어요. 산에 올 때는 배가 너무 고파 마치 백가죽이 등에 붙은 것처럼 홀쭉했는데 지금은 마치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 볼록했어요.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가 밥도 못 먹고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도와주신 게 분명해. 두눈이는 이 모든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살펴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수없이 되풀이했지요. 어느덧 해가 졌어요. 두눈이는 염소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서는 두눈이를 보고 새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새어머니는 두눈이를 산으로 보내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을 줄 알았거든요. 새어머니는 얼른 내 눈을 내리깔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지? 그렇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호랑이가 잡아먹을 때까지 몇 번이고 보낼 테니. 새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두눈이를 맞았어요. 아이고 두누나 이제야 돌아왔구나. 염소 풀 먹이느라 밥도 못 먹고 고생했지. 얼른 밥 차려줄 테니 방에 들어가 있어라. 새어머니는 밥상을 차려 두눈이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두눈이를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하려는 속셈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두눈이는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자 무척 고맙고 기뻤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 했지만 너무 배가 불렀어요. 아니 두누나, 배고플 텐데 왜 그렇게 못 먹어? 국에 밥 말아서 반찬이랑 먹으라니까. 저,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배가 불러? 새어머니는 하루 종일 굶었을 두눈이가 배가 부르다는 것이 정말 이상했어요. 흠,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아. 내일은 한눈이를 딸려 보내야겠어. 한눈이에게 두눈이를 잘 살피라고 단단히 일러두어야겠는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예, 두누나, 오늘도 산에 가서 염소에게 풀 좀 먹이고 오렴. 오늘은 한눈이랑 같이 가거라. 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두눈이는 동생 한눈이와 같이 가게 되어 기뻤어요. 하지만 착한 두눈이는 놀기만 하던 한눈이가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한눈아, 힘들지? 이 풀밭에 누워 잠이나 잤거라. 염소 풀은 내가 먹일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눈이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 오늘도 배가 몹시 고프구나. 어제처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없을까?
두눈이는 염소들을 향해 말을 해보았어요. 그러자 어제와 똑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밥상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두눈이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이제 배가 부르구나. 두눈이가 말을 끝내자마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풀밭을 바라보니 한눈이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들었어요. 날이 어두워져서야 한눈이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이 참 큰일 났는 걸. 엄마가 꼭 두눈이 언니를 잘 지켜보라고 했는데 그만 잠들고 말았네. 한눈이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아 혼날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한눈이 말을 들은 새어머니는 아쉬워했어요. 할 수 없구나. 내일은 새눈이를 보내야지. 새눈이는 분명 두눈이를 잘 감시할 거야. 다음 날. 새눈이 언니 힘들지. 염소는 내가 풀을 먹일 테니 언니는 풀밭에 누워 쉬어. 새눈이 역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새눈이도 잠만 잤다고 하자 새어머니는 이상히 여겼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호랑이는 나타나지도 않지. 아이들은 잠만 자고 오지. 두눈이는 배가 부르다고 하지. 그렇다면 분명 염소들이 두눈이를 도와주는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새어머니는 그날 밤 염소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두눈이는 그동안 일어난 일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 도와준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염소들을 마치 어머니 아버지 보듯 했는데 이제 염소들마저 죽었으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새어머니 앞에서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지요. 나를 도와주다 죽다니 정말 불쌍해. 염소들마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어쩌면 좋아. 두눈이는 염소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염소가 나타났어요. 두눈이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못된 새어머니가 우리를 죽여서는 쓸개를 마당에 그냥 버렸어요. 그걸 주워다 쌀인문 옆에 묻어주세요. 깜짝 놀라서 잠이 깬 두눈이는 얼른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염소 쓸개가 마당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죽었어. 두눈이는 눈물을 흘리며 염소 쓸개를 모아 정성껏 쌀인문 옆에 묻었어요. 혹시나 새어머니가 깰까봐 아주 조심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쌀인문 앞에 가본 두눈이는 깜짝 놀랐어요. 염소 쓸개를 묻은 자리에서 사과나무가 한 그루 솟더니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황금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사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자라다니. 게다가 저렇게 아름다운 황금 사과가 열리다니. 이건 분명 염소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사과나무를 바라보는 두눈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은 마침 나라에서 사냥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왕자님이 사냥을 하러 가다가 그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세상에 황금 사과라니 처음 보는 귀한 것이로구나. 여봐라, 내 저 황금 사과를 몇 개 가지고 싶도다. 따오너라. 왕자님의 말에 부하들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황금 사과를 딸 수는 없었어요. 부하들의 손이 황금 사과에 닿으려고 하면 가지가 마치 춤을 추는 듯 요리비틀, 조리비틀 피했어요. 안 되겠다. 이 집 주인에게 부탁을 해야겠구나. 새어머니는 너무도 기뻤어요. 잘하면 자기 딸을 왕자님에게 시집 보낼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새어머니는 얼른 한눈이를 나무 위로 올려보냈어요. 하지만 한눈이도 황금 사과를 딸 수가 없었어요. 새눈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이번에는 새어머니가 직접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황금 사과는 역시 새어머니의 손도 피했어요. 이번에는 두눈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두눈이를 흘겨보았어요. 우리가 따지 못한 걸 내까짓게 무슨 수로 따겠니? 괜한 헛수고 말 거라. 아니오, 이 아가씨만 남았으니 한번 따보시오. 왕자님이 권하자 두눈이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황금 사과들이 두눈이 손으로 모여드는 게 아니겠어요? 두눈이는 금세 황금 사과를 몇 개 따서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공손히 왕자님에게 드렸지요. 와, 정말 신기한 사과다. 황금 사과를 받아든 왕자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게다가 아무도 따지 못하는 황금 사과를 딴 두눈이가 보통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았지요. 왕자님은 두눈이를 대궐로 데려갔어요. 두눈이가 떠나자 아무도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진 집에서는 금세 먹을 것이 떨어지고 집이 낡아져서는 그만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대궐로 간 두눈이는 왕자님과 결혼을 했어요. 얼마 후 왕자님은 임금님이 되었지요. 당연히 두눈이는 중전마마가 되었고요. 두눈이가 중전마마가 되고 첫 생일을 맞이하여 나라에서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두눈이 중전마마는 특별히 나라 안의 거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 대궐 밖에 큰 상이 차려지고 음식들이 가득 놓였어요. 거지들이 잔뜩 모여들었지요. 두눈이 중전마마는 거지들을 일일이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찾던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두눈이 중전마마는 그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새눈이 언니, 한누나, 중전마마. 그들은 감히 얼굴을 들어 두눈이 중전마마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두눈이 중전마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대궐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 대궐에서 함께 살도록 했지요. 새어머니는 그때부터 아주 다정한 어머니가 되었고 새눈이 언니와 한눈이도 착실하게 생활을 했지요.